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2월 4일 일요일이에요. 벌써 오늘이 입출이에요. 겨울이 다 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돼요. SOXL은 2월 전고점 돌파후 비중을 상당히 많이 축소할 거예요. 2월 하순부터는 서서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증시는 총선 이후에 부동산 PF 대출 이슈가 불거질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월요일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고요. 저녁 11시 45분에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어요. 6일 화요일에는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큰 이벤트는 없어요. 파월 의장님이 비둘기적인 연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포와 탐욕 지수도 67로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아마도 불스와 TQ는 정고점을 탈환할 것 같아요. SOXL만 정고점과 이격이 좀 많은데요. SOXL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방 정고점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TQ와 속슬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결국은 눈높이를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S&P 500은 1분기 목표치를 5,100으로 보고 있는데요. 벌써 4,958까지 왔어요. 연말까지 5,200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상치는 100포인트 밖에 남지 않았어요. 결국은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주가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도 2월 하순부터는 주가의 조정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주가의 조정은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는 갈 것 같아요. 국내 코스피도 올해 목표치가 2,800에서 2,900이에요. 현재 2,600까지 올라왔는데요. 국내 주식도 2,700선에서는 비중을 많이 축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에서 우량 기업만 묶은 주가 지수가 반토막 날 확률은 낮다라는 조건으로 최대 6%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은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홍콩 ELS 투자자들은 대부분 투자처가 은행이라는 걸 믿고 베팅했어요. 설마 홍콩 증시가 반토막 나겠어? 그런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됐어요. 2021년 최고 12,000선을 넘었던 홍콩 지수가 올해 5,000대까지 떨어졌어요. 지난 1월에는 장중 4,900선까지 떨어지면서 심리적인 지지선 맞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홍콩 지수가 높던 2021년 발행한 홍콩 ELS의 3년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11월 기준 금융권의 홍콩 ELS 총 판매 잔액은 19조 3천억 원으로 대부분 은행에서 팔았대요. 이 중 80%가 올해 만기를 맞는다고 해요. 홍콩 ELS가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이유래요. 특히 상반기에 10조 2천억 원 만기가 몰려 있는데요. 홍콩 지수가 반등하지 못하면 올 상반기 투자자 원금 손실액은 6조에 달할 전망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악재가 될 이슈는요.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대요. 금감원이 부동산 신탁사를 대상으로 충당금 적립 실태 조사를 일제히 점검하고 나섰대요. 1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 신탁사 최고 경영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대요. 그러면서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 일환으로 신탁사들의 충당금을 일제히 점검한대요. 결국은 건설업체들이 PF 대출로 부도가 나면 신탁사들이 충당금으로 대체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대요.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 준공 기일이 넘는 사업장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한 것이래요. 총선 이전에는 부동산 PF 대출 관련 이슈를 터뜨리지 말라는 당부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총선이 끝나면 부동산 PF 대출 문제가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문제로 심상치가 않대요. 도이체방크는 3,500명 감원에 나섰고요. 미국발 은행 위기가 전 세계에 덮칠 수 있대요. 일본과 스위스 중소은행 CEO는 미 투자 부실 책임을 짓고 잇따라 사퇴하고 있대요. 부동산 비중이 큰 소형 은행들이 지금 불안한 상태라고 해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에 따른 은행 위기 우려가 미국을 넘어 유럽, 일본 등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대요. 대출 손실의 책임을 지고 은행 최고 경영자가 사임하는가 하면 대규모 감원도 추진하고 있대요. 미국 오피스텔 빌딩 공실률이 높은 상태인데다
고금리 지속으로 부동산 업체들이 차입금 부담도 커지고 있어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답니다. 재택근무에 미국 빌딩 텅 비었다, 은행들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 떨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에요. 작년 봄에 시그니처 은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 주가는 많은 조정을 받았어요. 올해도 똑같은 순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주가가 조정받으면 절대절명의 매수 타임인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3월 7일 의회 연설을 앞두고 있어요. 아마도 의회 연설 전에 반도체 보조금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 같아요. 더딘 보조금 지급에 업계들은 불만에 차 있고요. 바이든은 대규모 지원에 대해 속도를 낼 것이래요. 현란한 법안 홍보와 대조적으로 실제 반도체 지원법 집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래요. 까다로운 보조금 수령 조건 탓에 실제 보조금 지급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대요.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선 법안 이행 속도가 느려 투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이번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의 유력한 수혜 기업으로는 인텔과 TSMC가 거론되고 있대요.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주, 오하이오주, 뉴멕시코주, 오리건주에서 435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요. TSMC는 총 400억 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인근에 반도체 공장 2곳을 짓고 있대요. 애리조나주와 오하이오주는 오는 11월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격전지로 꼽힌대요. 그래서 바이든은 선거의 선두권을 잡기 위해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서두를 예정이래요. 테슬라와 비아디가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산업에서 1, 2위 기업이 손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들을 쫓던 업체들은 뒤처지면서 시장은 양강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대요. 전기차 산업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비아디 관계자가 테슬라와 협업을 확대하길 원한다고 말해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대요. 비아디와 테슬라가 협업을 늘려 중국 내 점유율을 더욱 키운다면 전기차 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효과와 더불어 중국 내 한계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대요. CNBC는 1월 29일 기사에서 테슬라와 함께 친환경차 시장의 파이를 어떻게 늘려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는 비아디 홍보 책임자 리 윤페이의 발언을 보도했어요. 테슬라는 예전부터 비아디로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어요. 윤페이 책임자의 발언은 두 기업이 배터리 외 다른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여 전기차 판매 규모를 함께 늘리자는 방안인 것으로 풀이된대요. 구체적인 협력 분야가 거론되지는 않았대요. 즉 상대 우위를 보이는 기술을 맞교환하는 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래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감소한 것 역시 두 기업의 협력 필요성을 높이고 있대요. 비아디가 2천만원대 소형 전기 SUV 위안업을 공개했대요. 비아디는 올해 최소 5조원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전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에 크게 의존할 계획이라고 해요. 위안업은 단일 전기 모터로 구동되며 3가지 버전으로 제공될 예정인데요. 모두 401km 주행거리를 제공한대요. 차량 가격은 2200에서 2300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비아디가 올해에도 적극적인 수출을 위해 다양한 자동차 라인업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번 주에도 증시가 급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